안녕하세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 분야의 11년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밭작물이던 벽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영동 강의를 처음 와봐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구마 농사 좀 잘 되셨나요? 안 되신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밭작물 자체는 토양에 따라서 조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대부분 밭작물은 배수가 좀 잘 되고 관수가 쉬운데 이런 데서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작년에 재배하고 나서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지역은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이 차여서 좀 작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 캐고 나서 썩은 병도 많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온 곳도 있고 적게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좀 많았어요. 제일 많이 전화 올 때가 수확 후에 제일 많이 오긴 해요. 저희도 심을 때는 이제 언제 심어야 되냐,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심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수확기 후에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데 고구마 힘줄이 생겼다는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품종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힘줄 피맥 형상이 조금 더 나타나긴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건풍미, 연항미, 건미, 율미, 특히 예전에 한 80에서 90년도 그 사이에 율미를 저희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물고구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구마를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적은 품종이긴 하지만은 저희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좀 당도가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일본에서 온 베네아루카, 이걸 많이 하고요. 증미도 충남 지역에서 좀 많이 합니다. 베네아루카를 대신해서 나온 품종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증미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2000년도 전후에 나온 품종인데요. 요거는 이제 힘줄이 좀 생기는 게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품종은 헬심이 보람인데 저희가 재배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베네아루카랑 증미, 호감미, 호풍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하는데, 이제 베네아루카 외에는, 이건 일본 품종이죠. 요 베네아루카 꿀고구마 외에는 거의 대부분 국내 육성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다른 덩궁 쪼금병이나 좀 기후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품종들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힘줄에 많이 생기지 않는 품종으로 좀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품종을 잘 선택해 주는 게 좋은데, 대부분 베네아루카 많이 심으시니까 품종에 따른 차이보다는 재배하면서 영양 상태나 수분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늦심기, 6월 말 7월 상순 늦심기를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식을 하고 나서 생육 기간이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온도 높다 보니까 생육이 계속 빨리 자라려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더 크게 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뿌리예요. 감자는 궤경이라고 해서 줄기가 옆에 나와서 생긴 거고요. 고구마는 뿌리기 때문에 가물거나 생장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양분을 빨리 끌어당겨 써야 되니까 이런 뿌리 힘줄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심기 했을 경우에도 좀 많이 생깁니다. 힘줄은 겉에 실뿌리가 추가로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짙게 나왔던 거는 쪄서 먹어보면 그 섬유질이 길게 돼서 목 걸림도 생기고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갖고 늦씹기를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마디수 개체가 적다 보면은 뿌리끼리 얘네들도 붙어 있으면은 서로 양분을 경합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나옵니다, 고구마가. 근데 이제 마디수가 적은 거, 저희가 이제 일반 농약사나 이런 데서 하시면은 마디수가
한 6개에서 7개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밑에서 좀 구매를 해서 쓰다 보면은 마디가 뭐 2개, 3개밖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씹다 보면은 얘네끼리 양분 경합을 안 하고 나 혼자서 많은 양분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힘줄 형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종을 구입하실 때는 7마디 이상 되는 모종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가리 함량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기기 위해서는 가리 함량을 엄청나게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끔 가다가 잘못하셔갖고 기비로 엄청난 양의 가리를 뿌리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은 책의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잎이 무성했을 경우는 황산가리나 염화가리 같은 거를 일정량 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오인을 하셔서 뭐 한 300평 단위로 뭐 5포, 7포씩 너무 과도하게 뿌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가리 함량이 흡수되면서 이것도 가리 자체가 광합성한 것을 뿌리로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을 많이 돼서 이렇게 힘줄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조금 조생종 같은 경우도 한 100일 전후에 캐야 되는데 잊어버리고선 한 130일 이후에 캐다 보면은 애기 머리만큼 크게 나와요. 그때도 겉에 보면 이런 힘줄이 많이 생깁니다. 조생종도 좀 늦게 캐면은 많이 생기는데, 거의 대부분 조생종 심었으면은 일찍 캐시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8월 달에 또 많이 전화가 오는 게, 잎이 무성해졌을 때 잎을 뒤집어야 되냐, 예촉이나 낫으로 순을 질러야 되냐, 누구는 질러야 된다, 순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순지르기를 하시고 전화하신 분이 계신데, 순지르기 하면 너무 힘들고요, 넓고, 그리고 이거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 7월달 후반, 8월달 중반 요거 되면은 이게 가지가, 줄기가 이제 고랑까지 다 내려와서 이 줄기에서 씨뿌리가 다시 내려다 보니까 뜯기도 힘들고 뜯어내서 자르기도 힘듭니다. 그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순지르기 하지 말라는 이유는 분지 발생을 촉진시켜요. 얘네들이 팔, 다리를 잘랐으면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줄기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합성 했던 양분을 이쪽 줄기 쪽으로 계속 양분을 주다 보니까 생육을 조금 더 늦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뿌리 비대, 고구마 비대를 위한 이 옆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확량도 조금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짜할 경우 순지르기를 강하게 하지만은 노력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크게 고구마 비대에 영향은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덩굴 뒤집기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줄기에 뿌리 발생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제 줄기를 뿌리 박은 것을 끊어서 비닐 위나 두둑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처음에 농사 짓 때는 몰라서 했었는데 위에 올려놓으면 바람 불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리고 고랑에 다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서 또 씨뿌리가 추가로 나오고, 또 이제 옆면적이 너무 넓다 보면은 넓은 상태에서 뿌리를 또 상처를 냈기 때문에 뿌리 재생을 위해서 많은 양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합성 작용을 억제시켜서 생산성도 하락시키고요. 왜냐면은 이 고랑에 있던 두둑에 있던 잎을 고랑에 있던 잎으로 덮어버리니까 광합성도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효과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책으로는 인산가리 옆면 시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질소질 비료 과잉을 최소화하고 가리 질소질 기량작용,
그러니까 요게 위에가 과분무된 게 대부분 비가 오고 나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땅속에 있던 영양분을 고구마가 잘 빨아먹어서 지상부가 많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질소질 비료가 과도하게 흡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배추, 무, 뭐 양채작물, 그리고 좀 토질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과분무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질소질 비료를 조금 덜 흡수하게끔 해주는 게 가리 성분입니다. 그래서 가리를 좀 줘서 흡수를 질소실 성분을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속효성으로 가리 과용으로 인한 힘줄 생산 최소화라고 써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아까처럼 앞에 보시면은 과도한 가리 함량이라는 것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산가리나 뭐 질산가리를 너무 심하게 뭐 책에 나온 것처럼 뭐 한 20kg, 10kg 요 내외로 줘야 되는데, 실제로 주다 보면은 뭐 너무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뭐 100kg 이상 줬을 경우 문제가 이렇게 힘줄이 생기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를 하면은 그런 과용으로 인한 힘줄을 또 생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추비로 익제를 주기보다는 옆면 시비로 하도록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10일 간격으로 2에서 3회인데 한 4회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대 촉진도 좋아지고 당도도 높아져요. 뒤에 가보면은 이게 몇 번 쳤냐에 따라서 당도 측정, 그리고 비대되는 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인산가리 옆면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농약사에 가셔서 고구마 주기가 엄청 무성하니까 억제제를 달라고 하시면은 인산이랑 가리가 들어있는 그 물로 된 액제를 주실 거예요. 아마 500ml 한 2만원 전후가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효과 좋습니다. 속효성이고 치면은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치는 거 좋긴 한데, 경제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인갈이라는 수용성, 요게 이제 관주용이에요. 원래 관주용이고 500마리짜리, 이게 아마 5kg에서 3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는데, 이게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고구마도 주고, 고구마랑 비슷한 게 또 감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뿌리작물이니까. 그런데도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리를 사서 따뜻한 미지간 물에 용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 옆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저희가 경제성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뭐 염화가리를 뭐 물에 타서 주라고 써 있는데, 그거 녹이기도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녹다 보면은 이제 노즐 같은 거를 막힘 형상을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나온 이제 관주용 인가리를 사용하라고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하시고, 아예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서 쓰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요것도 효과도 좋은데, 농약사에서 나오는 그런 억제제로 나오는 인산, 가리, 용액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수용성 인산, 가리 비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20년도에 그 연구 자료로 했던 건데요. 보시면은 그때 스테비아가 또 코로나 때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비아 치면 뭐 좋다, 뭐 비대해진다, 당도 높아진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셔서 같이 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처리 인산가리 2회 4회 친 거, 스테비아 4회랑 2회 친 거를 쭉 해서 시험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험은 한 그룹당 한 100평 정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고자 이제 개체별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쪽은 이제 무처리, 밑에 쪽은 저희는 생분해성 비닐도 이때 좀 많이 썼어요. 생분해성 비닐 자체가
좀 나중에 분해되면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구멍이 조금씩 뚫리죠. 그래서 증상작용도 좀 있으면서 수분 조절을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거의 대부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분해성 비닐이랑 같이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옆면 12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생육 상태를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 가리 했을 때 7월부터 1회를 했고 7월 말 정도에 2회 처리를 했고요. 4회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간격을 조금 더 짧게 잡고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3회에서 4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쳤고요. 2회 졌을 때는 한 20일에서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생분해성 비닐을 했을 경우에 수확기 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비닐이 많이 분해가 돼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닐을 걷지 않기도 하고 이 수분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 당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어차피 여기는 저희 대조구 했을 때 다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결과를 봤는데 무처리한 것보다 수용성 가리 4회 처리한 거랑 스테비아 처리 4회 처리한 게 당도가 수확 직후에 한 2에서 4 정도 더 높았고요. 직경 그 두께도 한 1에서 2cm 정도로 더 굵었습니다. 수량성도 더 높았고 당도도 높아서 요즘에는 저희 농가분들도 대부분 인가리 해서 적어도 한 3에서 4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사용을 하실 때 같이 섞어 주셔도 되니까 그때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수확 전 한 45일 전까지도 계속 살포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을 계속 조금 나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필지에 가보면은 그 고구마 주스가 조금밖에 심지를 않으셨어요. 수확성을 잘 높이려면은 300평당 한 여기 0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한 5,000주에서 400주 정도. 단수로 치면은 300평에 한 55단 정도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첫 비료가 적을 때 수확을 좀 일찍 할 때는 이제 고구마 생장이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구마 순을 6,000개 정도로 많이 심는 것이 조금 더 수량성, 단위 면적당 수량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 농가분들 좀 나가 보기도 하고 하게 되면은 300평당 대략 한 40개, 40단 정도 하는 거 봐서 대부분 모를 샀을 때 한 단에 100개가 안 돼요. 100주가 안 되고 대부분 80에서 90주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3,600주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고구마 큰 것도 나오고 수량성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마 주스를 많이 해서 가깝게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심을 때 가장 또 먼저 물어보는 게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주면 확실히 착생도 잘 되고 이제 뿌리도 쉽게 내려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인력도 많이 들고 고생도 하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 주는 게 가장 좋다. 어느 정도 주냐면은 한 주에 밥숟갈 한 숟갈 정도의 물량만 있어도 우리가 비닐을 피복을 하기 때문에 증발되지 않고 그 안에서 증발됐다가 다시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자체가 처음에 심었을 때 엄청난 많은 수분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좀 관수를 해주는 게 초반에 생육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대부분 심고 나서 물을 심으면서 물을 안 주다 보면은 날이 뜨겁거나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잎이 이제 비닐에 닿게 되면 잎이 탑니다. 그 상태에서 생장점을 안 다치면 다행인데 생장점까지 타게 되다 보니까 죽는 개체가 좀 많이 생기죠. 그래갖고 물을 주되 만약에 물을 좀 못 주고 뜨거운 날 하게 된다면은 북주기를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근데 어디 자료나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비닐을 안 해도 된다. 지능청에서도 비닐 위에 흙을 안 덮어도 된다. 덮어야 된다. 이런 게 분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단연간 재배를 해보고 저희 농가분들도 다 인정하는 게 흙을 올려주는 게 인력이 힘들어도 한 개체라도 더 살리고 전체적인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흙 덮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심으면서 물을 주고 흙을 덮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물을 줬다 하면은 날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 하면은 이게 수분이 좀 됐다가 하면서 이게 비닐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물을 주고 나서 이제 흙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생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고온 그리고 비닐에 닿는 부분이 좀 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안 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흙을 좀 올려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을 줘야 되겠지만은 물을 어쩔 수 없이 못 준다고 하면은 이제 정식기로 심고 흙을 밑에, 고구마 순을 밑에 좀 받쳐주면서 흙을 올려주고 심었던 그 구멍난 부분을 좀 메꿔주면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정식하고 나서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눌러주면은 비닐과 흙 사이가 좀 뜨게 되면서 거기가 뜨거운 공기로 계속 차기 때문에 이게 마르기도 하고요. 고구마 순과 흙이 딱 압착이 돼야지 뿌리 내림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하고 나서도 흙을 올려주고 꾹꾹 눌러줘야지 생육이 좋아집니다. 많은 면적 하시는 분들은 두둥 만들고 비닐 씌우고 구울기라는 게 있어요. 고랑을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흙을 파서 옆으로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대부분 파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흙을 막 다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정식을 하시고 손으로 눌러주기보다 막 밟고 그냥 지나가요. 꽉꽉꽉 비닐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꽉꽉꽉 눌러주면은 많이 살게 됩니다. 물을 따로 안 주고 해도. 그렇게 해서 많은 면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순이 또 심이 많다고 또 얘기를 수확 후에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앞에 연이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정 품종 호박고구마 계통이 좀 섬유질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많이는 안 하는데 전에는 호박고구마 열풍이 많아서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죽어요. 덩굴 종인병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수확기 때까지 계속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꿀고구마라는 베네하루가루만 많이 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조금 덜하긴 한데 호박고구마는 조금 섬유질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 적기 수확기를 초과해서 수확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너무 커져서 이제 이런 섬유질, 힘줄, 피맥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90일에서 110일 사이에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만생종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베네아루카는 한 130일 전후에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생종인 요즘에 좀 호감미 같은 거 많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150일 정도. 적기 재배 일수보다 10일 정도 늦게 되면은 힘줄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적기 재배일을 좀 준수해서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줄이 또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마 바이러스 감염물을 구매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생육이 좋지 않고요. 수량도 떨어지고 색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구별이 눈으로 쉽습니다. 잎 자체가 좀 얼룩덜룩하면서 모양이 안 좋거나 잎이 말리는 형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종 사실 때 바이러스 물을 구별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기원일 전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저희 나라 작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와서 일본을 통해서 왔습니다. 강원도 분이신 존 선생님이 저희가 가져오신 거죠. 고구마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전에는 건강식품으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고구마, 계란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 고기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소비가 좀 많아지고요. 강아지 간식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먹긴 해요. 네, 강아지 주고 저도 먹고. 이쪽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구마 쪽은 농가 소득도 높고 또 이제 생산액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충남 쪽에서 면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체됐던 게 갑자기 확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건강식으로도 좀 많이 젊은 사람도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먹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웰빙에 이렇게 인식이 좋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재배 면적은 2000년도 초반에 이때 엄청 비쌌어요. 고구마 한 박스가 막 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심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좀 저렴해지긴 했죠. 그래도 같은 면적에서 식량작물 쪽에서 고구마만큼 수확성을 볼 수 있는 건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했던 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헥타 전후로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쪽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고구마 가격은 원래는 저장을 해야지 해서 이제 한꺼번에 나가지 않게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단계별로 출하를 해야지 농가 경영비 유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12월 달부터 12월 달 그 사이가 출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구마 가격이 제일 낮고요. 이게 만약에 저장고가 있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장 후에 5월달, 6월달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뭐 비쌀 때는 5만 원도 넘죠. 20kg당. 그래서 저장했다가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자체가 좀 숙성을 60일에서 80일 정도 시키고 해야지 당도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제일 맛있을 때는 1월달부터 5월달 사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4월달 이후가 되면 싹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1월달에서 4월달에 저장했다가 파는 게 농가 수익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이 제 여기인데 4월달부터 싹 나요. 저장하게 되면 좀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5월달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판매를 끝나셔야지 좋다. 전에는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해갖고 많이 했던 게 일본 품종입니다. 안노베니, 안노이모 이런 게 호박고구마고, 베나루카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거의 80%가량 하는 것 같아요. 꿀고구마, 첫사랑 고구마 이렇게 하는 게 다 일본 품종이에요. 전에는 저희 센터에서 다른 지역 이름을 따서 무병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보급했었는데 2017년, 18년 그때 이제 일본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일본 품종을 좀 줄이자고 해갖고 국내 육성 품종으로 많이 바꾸고,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꿀고구마 계통, 베나루카 품종은 따로 육성해서 나가지를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진흥청 그리고 기술원 이런 데서 품종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게 이 베나루카 품종을 대응하기 위해서. 베나루카 자체가 꿀고구마가 당도가 높고 저장성도 괜찮다 보니까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저희 진흥청 산하기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생고구마 왜 수입을 안 하냐 이렇게 보시면은 검역병해충인 문제가 되는 거, 갱이 바구미, 고구마 바구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구마는 수입이 되지 않고 가공된 것만 오고 있죠. 생고구마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고구마는 늘 소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